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세월호 가족대책에서 모니터링단이라고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6월 30일에는 제가 전원을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첫날 첫 번째 나온 6월 30일자 모니터링 보고서에는 질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심재철이가 무책임하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생방송을 하지 않느냐라며 저한테 그때 강하게 항의를 했는데 생방송하는 것은 방송사의 권한이다. 내 권한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제가 무책임하게 대답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분은 나 다 녹음했다.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아이폰을 들어보이고 휴대폰을 들어보이는 식으로 압박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날 당시에 답변한 조사 대상 기관들이 책임을 회피하듯이 심재철 위원장도 책임 회피를 하고 있다라고 첫째 날 이렇게 비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7월 1일자에 나타났던 것은 비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면서 제가 당시 해수부 장관에게 5분 기동 타격대와 같은 즉각 대응 체제를 말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강조해서 앞에서 물어보고 또 나중에도 또 이런 부분들 시스템을 꼭 마련하셔야 됩니다.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심재철이가 두 번에 걸쳐서 이것을 질문을 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을 했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보고서는 일부 위원과 보고 기관이 짜고 국정조사에 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이 든다라고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데 국회를 모독하는 이런 지금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니터링단은 시민단체 책임자나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적인 내용이 나올 거라고 판단을 했고 중립적인 내용이 공평하게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었고 그에 따라서 제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은 아마 가족들이 하는 얘기니까 이게 맞는 얘기일 것이다. 맞는 얘기겠지라고 추측을 하기가 쉬울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잘못된 사실이 전파되고 잘못된 여론들이 형성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2명이 와서 방청을 하겠다 하는 것을 1명만 방청을 해라라고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보도는 주시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미 진행된 지난주 기간 보고는 저희 가족들이 기대한 만큼 진상규명에 다가서지 못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수고하신 많은 의원님들께는 죄송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기관들이 요청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방어에만 급급하고 일부 의원들은 국민의 대표로서 진상규명을 위해 매서운 질문을 던지기보다는 변명의 기회를 주는 식으로 질의를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권성동 의원이 청와대 상황실에서 대처를 잘했다고 보고 있다라고 결론을 짓는 듯한 발언을 한 점 진상규명에 있어서 매우 적절치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기관장들의 경우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이미 제출한 자료의 내용도 모르고 답변을 하거나 혹은 김현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도 지적하는 것처럼 국정조사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이미 기관 제출 자료를 통해 인정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답변을 회피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해양경찰청장은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 제대로 조치하지 못해 그 점은 아쉽다 또는 알아보고 답변하겠다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는 답변을 주로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고 그 이유라도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는 저희들의 성에는 전혀 차지 않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게다가 7월 2일 해경에 대한 기관 보고가 정회되고 있던 오후 5시경 심재철 위원장과 새누리당 조현진 간사는 피조사기관인 해양경찰청장을 세월호 국정조사 종합상황실에서 별도로 면담하는 장면이 우리들에게 목격이 되었습니다. 국정조사가 진행된 동안 피조사기관의 책임자를 여당만 단독으로 만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고 또 국정조사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특히 이 만남은 김재원 수석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솔직히 저희 가족은 청와대가 이 만남의 배후가 아닌가 하는 의혹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조사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킨 만큼 조원진 간사와 심재철 위원장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의 기관 보고 등 국정조사 진행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심재철 위원장이 가족 모니터링단의 출입을 제한하고 모니터링단의 활동을 폄훼한 일입니다. 심 위원장은 7월 2일부터 가족 모니터링단의 출입을 통제하였고 처음에는 아예 금지하다가 야당의 문제 제기로 한 명이 입장이 되는 것으로 7월 2일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은 7월 3일에는 모니터링단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거나 모니터링단의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지도 않은 내용을 기재되어 있다고 하는 등 허위 사실로 우리 모니터링단을 비난하였습니다. 허위의 사실을 들어 비난하고 출입까지 통제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가족들이 눈높이에 맞춘 국정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모니터링단의 출입을 통제하지 말고 모니터링 결과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국정조사가 성과를 내는 것이고 국회의 존재 의의를 증명하는 길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피조사기관 중 하나인 MBC에 대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참사 당일 전원 구조라는 오보로 인해 구할 수 있었던 아이들을 구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어진 숱한 오보와 왜곡 보도 역시 구조와 수색 활동을 방해하였고 국민들로 하여금 가족들에 대한 오해를 가지게 했다는 점에서 심한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원구조 오보의 진원지로 알려진 MBC의 관련 증인들이 모두 불출석할 것이라는 소식을 어제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진실만을 이야기해야 하는 언론기관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도 다른 누구보다 더 진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진실규명을 피해 나가려고만 하면 어떻게 언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야 및 심재철 위원장은 오늘 만약 MBC 관련 증인이 나오지 않는다면 공히 동행명령을 바라는 등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